웬만하면 말로 해.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돌아온 견저입니다. 김해까지 가서 뭘 하셨나요? 김해에서 좋은 전시 하나 보고 와가지고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네. 문화생활 말동무들에게 추천. 네, 문화생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해에 있는 클레이 아크 미술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름과 덧댐이라는 음, 건축을 주제로 한 음,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윤석 건축가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네. 무려 작품이, 작품이 3개나 네, 됩니다. 대박이네요. 그렇죠. 작품 3개고 3개 다 미디움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 앞에 두고 어, 이렇게 하려니까 좀. 좀 민망한데 저번 화에서 살짝 은서님이 네네.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음. 제가 가서 본 입장에서 네. 어땠나 말씀드리면 일단 저 원래 부산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저번 주 말에. 음. 그래서 주말에 부산을 막 3박 4일로 원래는 네. 해가지고 그냥 쉬고 오려고 음. 그래서 해운대 쪽에 숙소를 잡아놨었어요. 음. 근데 제가 회사에서 얼마 전에 되게 긴급하게 막 주말이랑 새벽 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음. 하루 휴가가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4박 5일로 늘렸어요. 음. 그, 꽤나 오래 갔다. 그죠? 근데 윤성님이 김해에서 전시를 하게 됐다는 거를 알고 음. 나서 그 음. 일정을 여기 이때 가면 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일단 김해에 가는 길이 되게 멀었어요. 왜냐면 반대잖아요. 해운대 쪽이랑 완전 반대예요. 음. 해운대는 동쪽 끝에 있고 그렇죠. 김해는 부산 서쪽을 넘어가야 되니까. 숙소가 해운대였구나. 네. 그래서 해운대에서 일단 부산 시내에서 사상까지 갑니다. 음. 사상이 이제 터미널 음. 있어가지고 경남과 부산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점이잖아요. 음. 거기서 김해로 가는 그 경전철을 타고 음. 김해 시내까지 들어가요. 음. 그럼 그가 가면서 이제 김해 공항도 지나고 음. 이렇게 가요. 거기에서 이제 또 한 번 택시를 타고 음. 이 진례면에 있는 음. 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미술관 네. 동네가. 그래서 거기까지 갔어요. 벌써 너무 미안해. 에이, 원래 부산 여행 가려고 네. 했잖아. 네, 괜찮아요. 근데 갔는데 근데 클레아크 미술관 그 전시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 건축에 대한 얘기인데 건축에서 좀 이제 센트럴하게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에 좀 집중한 그런 전시였고 네. 저는 근데 예전에도 윤성님이 참여한 뭐 국립현대미술관 관청관에서 했던 전시나 음. 남서울미술관 전시나도 가봤지만 음. 그걸 통해서 건축을 소재로 미술하시는 분이나 약간 건축을 미술로 푸는 건축가분들을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다른 분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아무래도 저의 제일 큰 관심은 저희 작업실에서 설치 작품을 같이 만들었던 게 있어요. 맞아. 네. 그 현대예술인의 김장 맞아요, 맞아요. 하신 비즈 작업. 네. 김장처럼 저희 한 네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네.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작업을 음. 했었는데 네. 그 작품을 실제로 이제 설치된 거를 보러 음. 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저희 여기에 원래 깔려있던 네. 양탄자가 같이 아, 가가지고 진짜요? 거기에 맞아요. 깔려있어요. 아, 어쩐지 음, 뭔가가 다르다 그죠? 했어. 되게 제가 죄송스럽게도 이제 거의 라스트 미닛으로 어. 가서 설치를 해봤는데 뭔가 좀 빈 것 같은 아, 거야.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가 딱 지금 필요한 어. 거야. 이게 세트였던 거야. 그때 만들 때 그랬구나. 이거랑 같이 만들 때 있었던 같이 거야. 있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네. 오. 쓱싹했죠. 그래서 마치 그 마법의 양탄자로 네. 걔만 이렇게 간 것처럼 딱 여기서 봤던 느낌이랑 똑같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고 그 작품이 이 약간 하얀색 천을 음. 비즈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붓을로 네네.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창문에 다는 블라인드나 약간 음. 천 가림막이나 이런 거를 조금 미술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인데 음. 저랑 저희 작업실 멤버들이 했던 일은 그 붓을 꿰는 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되게 근데 좀 약간 시적이지 않아요? 좀 상징적이지 않아요? 같이 네, 모여서 같이 구슬 붓을 이렇게 갖다 놓고 서로 같이 깬다. 음. 그 되게 뭔가 그런 상부상조의 마음, 그러네요. 함께하는 공동체란 이런 건가, 막 이런 음. 생각을 했던. 네. 네.
맞아. 그거 진짜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못 만들었었을 그런 음. 작업인데요. 네. 사실은 네, 맞아요. 일단 너무 감사해요. 갔다 와주셔가지고. 왜냐면 제 지인들 중에 아무도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뭔가 전시가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고, 네. 그리고 전시 뭐 언제까지예요? 근데 11월 말까지. 길게 그러면 하긴 뭐 하더라고요. 충분히, 네네네. 네. 네네. 그래서 뭐 급하게 갈 필요는 없죠. 음. 일단은 그 전시 준비하면서 와 이게 뭐 서울에 전시를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이 김에 어쨌든 그 거리라는 게 진짜 네.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작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영상, 하나는 설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공간 레노베이션이에요.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사실 그 영상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영상 제목은 서산 좋은 집인데 제가 예전에 그 인테리어 작업을 해줬던 제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25년 전에 서산에다가 그냥 아담한 단독주택을 하나 짓고 사셨는데 그게 이제 25년 지나고 나서 우리 다 부모님 때 나이거든요. 조금 몸이 이제 힘들어지고 막 네. 1층과 2층 오가는 게 조금 불편해지고 여러 뭔가 신체적인 감각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그 단독주택을 이제 감각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 이 단독주택을 떠나서 아파트로 좀 가서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 집으로부터 나가는 과정을 3회에 걸쳐서 촬영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은 우리가 막 건축물 뭐 많이 새로 만들면 막 오픈하우스라든지 막 네, 준공사진 같은 거 막 이렇게 맞아. 찍어서 네. 반짝반짝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단독주택을 짓고 산 어떤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네. 이게 뭐 전통 건축을 떠나가지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적이 좀 없었던 것 같다. 근데 뭐 건축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는 없진 않았거든요. 뭐 서양에서도 많고 그런데 근데 건축가가 막 이렇게 디자이너가 지은 집이 아니라 조금 일반적인 집에 25년 후? 근데 네. 그것도 단독주택인 상황? 음. 요 상황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제 네. 그거를 그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 되게 소중한 네.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음. 혹시 그 작업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서산 궁금해요. 좋은 집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서울은 이상한 도시에서 본 적이 있는 그런 구도로 처음에는 가면은 사람들 두 분이 이제 얘기하는 구도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되게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안 나. 이 집의 특성은 어떻고, 이 집의 건축적인 뭐 면면은 어떻고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집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를 왜 선택했느냐, 여기를 어떻게 오시게 됐냐라는 것도 보통은 뭐 약간 그런 조금 낭만적인 이유나 뭐 아니면은 이런 게 갖고 싶어서요. 막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 그냥 어렸을 때 어땠는데 뭐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원했고 근데 계기가 뭐 누구를 만나게 돼서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평범한 계기 누구 하시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근데 그분이 잘하는 분인지도 잘 몰라서 확인을 해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인터뷰도 3번에 나눠서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약간 한 번은 그분 친척들이 와가지고 같이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약간 마지막 파티 같이 이렇게 하는 분위기. 그래서 막 연기 나오고 누구 막 와서 먹고 있고 되게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약간 어수선한 집의 모습.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 이렇게 두 분이 하는데 뒤에 막 정리 안 돼 있고 막 이런 게 그대로 보이고 이게 되게 재밌었고 마지막은 이제 진짜 이사 다 나가고 이제 빈 집까지. 근데 보통 그런 거면 빈 집을 되게 아련스하게 이렇게 보여줄 법도 한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진짜 이사 나가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아. 영상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네. 집을 한 번도 잘 안 보여준다는 맞아요. 게 어떻게 보면 아, 특징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막 집에 대한 어쨌든 경험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어렸을 때 산 집도 있고 지금 사는 집도 있고 어쩌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아까 호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희도에서도 그 월세 아니면 전세라는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 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막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예전에 내가 엄청나게 뭐 애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싫어했거나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낸 집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결국 구전으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구전이라든지 아니면 글이라든지. 네, 네. 왜냐면 내가 거기 살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말하자면. 네. 지금 내가 뭔가 거기랑 연결 지을 네.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여기서 25년을 살았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가고 나면 내 집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기랑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될 수 있는 게 좀 직접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 다 이야기로만, 말로만 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가지고 이 영상에도 집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걸 그냥 다 빼고 그리고 뭐 집의 사진이나 뭐 영상 이런 것도 거의 안 넣고 네. 그걸 빼면은 우리는 집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걸로 네. 좀 이야기를 맞아요.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건축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거 옆에 집 네. 모양 있고 네. 막 설명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 막 막 느낌인데 도면 나오고 뭐. 네,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좋고 되게 큰 울림을 받았어요. 진짜로? 되게 웃기죠. 이거 나는 팟캐스트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짜 안 그럴 아니, 줄 나 알았어. 이거 진심인 것 같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사실 영상 작업보다는 그 설치 작업이랑 그 레노베이션 작업을 더 관심 있게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이번에 부산 여행을 글을 좀 쓰러 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도. 그래서 가는 길을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되게 기억에 남게 그 되게 깨어있는 상태로 갔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쓰려는 글이 제가 살았던 집들에 대한 글이란 말이에요. 제가 살았던 집과 제가 좀 만졌던 도와줬던 집들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건데 저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저는 되게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네, 사진도 없는 경우도 있고 내가 거기서 어느 시기 동안 살았는데 뭘 했는지 그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려고 해도 자료가 부족한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거기서 밤에 잘 자러 들어와서 불 켤 때 기분이 어땠는지 같은 거가 되게 주요한 그런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 처음에는 되게 백과사전식으로 내가 지나온 모든 집들에 대해서 그 집의 평면도부터 그 집에 뭐가 있어, 어떤 가구가 있었고 누가 들락날락했고 이런 거를 쫙 다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근데 거기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를 채운 게 진짜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작품 작업 보면서 그게 생각보다 진짜 평범한 그걸 내가 그 집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한 나의 구술이 제일 의미가 있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할까요? 그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다. 음. 아니 근데 사실 괜저님은 되게 그거잖아요. 열성적인 네. 리더잖아요. 네. 네, 그렇기도 네. 하죠. 심지어 참여도 했으니까 그 특정 작품은 아니지만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상 어떻게 볼까? 이게 네. 좀 사실은 궁금하긴 하고 뭐 나중에 뭐 그냥 채널에 뭐 올릴까도 뭐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사람들이 뭐 그때 가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우리가 막 건축가나 막 시공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만든다, 집을 만든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뭘 뭐 덧대거나 아니면 뭐를 뭐 꿰맨다거나. 그래서 집도 사실은 뭐
어떤 케어의 대상인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던 게 그 인터뷰 하시는 어머님이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그 정원에 거의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원에 얼마 정도 살다 보니까 정원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내가 이 관심을 갖는 공간이 변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정원 이 정도는 됐어. 그리고 남편한테 맡겨. 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이 집에 할 거는 집의 모든 것을 다 꿰매버려. 이런 약간 냅다 다 이거 보니 뜨개. 잤어요? 뜨개. 냅다 다 뜨개를 해버리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실제로 뭐 뜨개를 뭐 붙이셨어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집에 뭐 파티션 같은 게 필요해. 네. 그럼 뜨개로? 떠버려. 그리고 뭐 피아노 이런 커버. 페달에 쓰이는 거. 그거 차갑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차가운 거 그럼 깨버려. 어. 그러니까 다 냅다 꿰매버리는 그게 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막 집에 뭐 구조가 어떻고 뭐 이런 거보다 우리한테 결국 남게 되는 건 그거이기도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뭐 꿰매는 거 그리고 뭐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창작이자 노동의 행위인 어떤 뭐 비즈 꿰매기라든지 뭐 아니면 천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영상이랑 같이 세트인 작업을 만들자라고 네. 해서 우리가 되게 일상적인 그 꿰는 행위라든지 뭐 거는 행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대한 벽 같은 거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만든 그 작업을 네. 만들었어요. 되게 근데 윤성님 작품이 되게 그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 그 스크린이랑 영상이랑 이게 작업 같이 보면서 되게 간결하다는 생각을 한 게 그 예를 들어서 그 서산 좋은 집도 뭔가 그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거나 뭘 더 의식적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되게 자연주의파 영상이고 근데 거기에 또 재미난 이게 서희도 영상의 특징이거든요. 재미난 또 포인트 일러스트랑 막 이런 거 조그만 좀 약간 짝짝꿍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막 뭐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의미보다는 그냥 재미 포인트예요. 그냥 약간 하하 하고 넘어가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 게 되게 귀엽고 그 영상이 갖고 있는 좀 담백함과도 좀 닮아 있고 그리고 이 설치 작업도 뭔가 더 그런 막 우리는 집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더 드러나게 더 티가 많이 나게 만들거나 더 뭔가를 재현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뜨개 양식을 보여주려고 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주제일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천과 구슬로 표현해보자를 그냥 한 느낌?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좋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네. 그 홍민키 작가 네. 네. 그리고 혹시 호영님은 홍민키 작가 알아요. 네네. 아시죠? 홍민키 작가랑 사실은 그 영상 작업이랑 그 뜨개 작업 그냥 뜨개 작업이라고 할게요. 그거를 사실 오드컨선 여기서 네. 같이 전시하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원래는 사실 그 일본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영상을 난 그래도 계속 만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유통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막 흑백 사진 막 이런 거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막 어디에서 좀 어떤 힘 있는 뭐 여성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랑 저 이제 영상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너스레처럼 했는데 자기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은 그건 다 소비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네. 그분은 되게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네. 좀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내 영상이 나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아무거나 만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막 미술관에서 그거를 틀어주니까 난 또 이제 뭔가 고향감이 드는 거야. 네. 막 예술병에 걸린 거죠. 네.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만드는 영상은 어떻게 유통시켜야 될까? 그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나는 뭐 화이트박스 뭐 그것도 싫고 뭐 유튜브도 싫고 그냥 다르게 해보자 네. 라는 이제 관점에서 그러면은 내 공간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영상을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3D 프린터로도 뭐 이 오드컨선을 뽑아놓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뜨개 워크숍 같은 걸 하면서 그 영상을 뭔가 같이 보는 이런 이벤트처럼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해서
그걸 머릿속에 넣고 일본에 가 있었는데 아. 갑자기 그걸 전시를 하자고 해가지고 어. 그럼 네. 그거를 내가 거기서 네. 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이런 이제 뒷 배경이 네. 있었는데 이걸 왜 말했지? 그 제가 영상과 작업의 간결함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전시에 대한 생각, 여기서 만약에 전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홍민키 작가랑 한번 그냥 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 네. 조언을 들었어요. 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뭐 이런 거를 하면 어떡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홍민기 작가가 너무 구리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뜨개 작업이 아니라 아. 약간 조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 들어가지고 그 조각에 관련된 아이디어랑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홍민기 작가한테 한 거예요. 네. 근데 너무 구리다. 어. 근데 왜 구리냐면은 동어 반복이다. 그러니까 님은 건축가인데 왜 이거를 조각을 해야 네, 네. 해야 되는 음. 거냐. 네. 그게 뭐 비단 뭐 전문적인 미술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 나누자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할 때는 동어 반복을 엄청 신경 쓴다. 이거를 뭐 재현하는 방식이라든지 네. 뭐 이미 영상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왜 조서로 또 아. 보여줘야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영상이랑 뭔가 세트로 가고 싶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에 대해 많이 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마 영상의 형식도 그렇고 네네. 그 이 작업도 그렇고 네. 약간 그 많이 좀 덜어내려고 욕심을 좀 덜어내려고 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군요. 어. 또 그래서, 그래서 신기하다. 민키 작가한테 되게 고마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러네. 있어요. 네. 네. 확실히 크리틱이 있으면 발전하고 콩민키 작가는 되게 무서운 크리틱러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 너무 고맙죠. 되게 본인도 고자극 크리틱 좋아하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그랬구나. 근데 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클레이아크라는 그 뮤지엄 미술관의 20주년 전시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펙타클에 되게 천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었을 텐데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게 딱 잘 우려냈다. 네. 근데 이번에 작업하면서 진짜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 일단 한정된 예산 안에서 네. 제가 여러 진짜 놀랍게도 너무 이제 너무 대단한 분들을 내 이 단순 노동에 많이 연루시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웃기고 재밌고 미안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동시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는 거의 20년 동안 이미 동대문에서 네. 옷 만들고 어. 그 진짜 동대문에서 굴렀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천 작업에 그 천을 제작하는 게 사실은 관건이었는데 네. 그거를 거의 그 친구가 다 공장이랑 막 컨택하고 어. 연락하고 해가지고 다 네. 도와주셨어요. 네. 근데 아마 그 친구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제작을 진짜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그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그 천을 거는 그 비즈 줄이 있고 네. 거기에 매듭을 지어서 그 천을 엮었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가 그거를 거는 순간에 그냥 특정한 룰은 주지 않고 그냥 각자 약간 어느 정도 느슨한 규칙만 가지고 걸었을 때 어쨌든 오차 같은 게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차들을 그냥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냥 작업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좀 또 재밌었던 게 친구를 통해서 천을 제작하는 막 공장의 막 이모님들이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있긴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거 안 된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아 그러면 그냥 바꿀게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조율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함께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재밌다고 생각했고 네. 사실은 건축하면 진짜 통제 광들이거든요. 건축가들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린 게 그대로 현실이 돼야 되고 네. 그런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공사 작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손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많이 변형되고 네. 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건물의 저작자이자 창작자이기도 한데 네. 뭐
그런 어떤 니고시에이션 같은 것들에 조금 유해져야 되지 않나.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요 천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음. 그리고 그 이제 얘기 지금 안 한 작업, 세 번째 작업은 네. 이제 밖으로 나가면 이제 전시관을 이제 한 두세 개 방으로 되어 있는 전시장 지나서 밖으로 테라스로 나가면 그 테라스 데크 전체가 이번에 이제 그 레노베이션과 조경까지 하신 그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자갈처럼 이렇게 깔려 있고 일부는 데크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벽돌로 되어 있는 좀 낮은 벽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 제일 핵심은 이렇게 그 실험실 샬레 모양으로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큰 화단 같은 것들, 화분 화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거 뿅뿅뿅뿅 이렇게 놓아져 있어요. 근데 약간 보면은 그런 느낌 들어요. 게임 맵 같은 느낌? 왜 게임 맵 보면 옛날 RPG 게임들 이렇게 그리드에서 요거 놓고 요거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딱딱 놓아져 있고 거기에 이제 꽃하고 풀이랑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되게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 거기 한참 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는 거기에 가자마자 본 게 인상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걸 하게 됐다라고 처음에 윤성님이 얘기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해서 이렇게 구현한 걸 보니까 되게 이걸 해냈구나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공간이 원래 나무 데크로만 채워져 있었던 공간인데 네. 그 나무 데크가 굉장히 노후된 상태였어요. 거의 뭐 10년 이상 돼가지고 네네. 좀 밟으면 이렇게 부서지고 그런 어. 완전히 그냥 사용하지 않는 외부 네네.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동일하게 나무 데크로 새로 교체를 해도 제가 가진 공사비로 그걸 못하는 공사비였어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어. 되느냐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 막 건축물이 보면은 막 엄청 반짝이는 뭐 외장재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이런 딱딱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평평하고. 네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건축물이 그렇게 평평하고 탄탄하지만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건축물은 사실 물과의 싸움이에요. 모든 순간이. 네. 물을 어떻게 배출할까? 네, 네.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네. 근데 그 이제 레노베이션 한 작업은 그 물을 좀 그 표면 자체가 그걸 빨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뭔가 순환하는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나 약간 요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작업인데 정말 힘들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진짜 그것도 제 고등학교 친구의 아버지가 아크릴 공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딱 생각나가지고 평소에 연락 안 했는데? 전혀 안 했는데 결국에 그분이랑 작업 못 하게 돼서 제 같이 이번에 프리랜서로 같이 일해주셨던 분의 아버지가 또 약간 시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제작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전 세대가 화합하는 그런 아니, 화합의 근데- 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이 있어서 이제 찾아가는 것도 더 빨리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되게 그게 정말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맞아. 참여해달라고 하는 거 난 진짜 그거 못 하거든요. 아 진짜? 네. 나도 도움 요청하는 거 잘 못해. 아니 죽겠으면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네. 좋아.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그렇게 좀 공동체의 느낌도 느끼고 그 클레아크 미술관도 제일 큰 밑에 동은 또 지금 휴관 중이었어가지고 들어갈 때 인상은 조금 어수선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전시를 보고 그 마지막에 그 테라스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그 클레아크 미술관이 놀랍게도 너무 잘 돼 있고 커요. 엄청 커요. 네. 그렇구나. 그때 우리 도쿄 미시마에서 네네. 갔던 조각공원이 되게 훌륭한 아, 미술관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도 살짝 생각났었고 왜냐면 아. 거기도 여기 왜 이렇게 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맞아. 그런 있었잖아요. 공간이 네. 있었죠. 그래서 좀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 단위로 온 분들 되게 있었고 거기에 그 전시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후기 같은 거를
써가지고 소감 같은 걸 이렇게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고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전시가 뭐 이게 안으로 읽어내려면은 읽을 게 많겠지만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많이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6월 6일에 그 워크숍을 하거든요. 아, 김해 네. 가서 하세요? 네, 김해 가가지고 어우. 거기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하는데 그 외부 공간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여러 개의 화분을 완전히 미니 사이즈로 하나씩 디자인을 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거를 되게 저렴한 재료로 네. 예쁜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 분들이 거기에 식물까지 심어서 네. 그거를 외부 테라스에다가 전시 기간 동안 놓고 오. 그래서 전시의 일부가 되고 어. 나중에 그거를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는 가져가는 것까지 너무 좋다. 귀엽다. 그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막 지금 되게 여백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외부 아. 테라스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네, 그래서 거군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니까 좀 이거를 상상해서 했던 너무 그런 게 있어요. 좋다. 그 기획이 되게 좋죠. 네. 내용이 너무 음. 근사한데요. 근데 그 아까 집 얘기하실 때도 뭐 집이 당연히 뭐 그렇게 주택을 지어서 들어갈 때도 내가 지었다라는 게 사실은 내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뭐 뜨개로 뭔가를 그 덧대고 뭐 꿰매고 이렇게 해야 내 집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 전시 또한 이렇게 참가하시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그죠. 내가 한 전지네, 내가 서로 만든 전시처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술관도 네. 이제 아티스트 섭외한 김에 레노베이션도 뚝딱 하고 이제 맞아. 아티스트도 한 관객을 김에 이용한다. 친구들이랑 다 동원해서 뚝딱 하고 가서 이제 관객들까지 일 시켜서 거의 꾸미고 너무 아, 좋죠. 물론 나도 해피하긴 한데 여기서 네. 수혜를 보는 건 미술관만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미술관이 그냥 그러네. 아 여기 너 이 얼마에 해 그렇게 하면 그냥 정해놔. 어. 네. 그러면 천재들이 알아서 그거를 막 자기를 그러니까. 갈아 넣으면서 막 시민까지 동원해가지고 어. 기획을 하는 맞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저는 병폐지. 근데 작업실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뿌듯함이 너무 그러니까 미술관 얼마나 뿌듯할까 아, 이런 생각이. 공간 운영자가 얼마나.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오드커스의 작업실을 네. 지금 3년 넘게 했지만 네. 진짜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 작업실을 통해서 훌륭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벅차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나도 연기도 어. 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요? 일부러 맞아. 여기도 막 사용하려고 아, 하고 그치. 약간 그런 쇼잉도 하는 것 같아요. 응. 괜전님을 약간 위에서? 위에서 아, 충족해주려고. 저 들어왔는데 막 내가 모르는 새로운 작업들이 막 펼쳐져 있고 이러면은 진짜 흐뭇해. 뿌듯해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서 이런 어쨌든 창의적인 일을 벌리는 친구들과의 연결고리 아까 호영이 그물망이라고 한 것처럼 그런 걸 어떻게 유지하고 가까이 있고 할지가 늘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작업실이 나 대신 그걸 해주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그래서 되게 제 주위에도 직장 다니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가족을 돌보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다가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대안적인 2차적인 방법들도 많이 고민해 보라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전시 홍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아, 그럼요. 저도 너무- 얼른 가보고 싶네요. 네. 거기 옆에 굉장히 맛있는 어죽집이 있어요. 못 갔어요. 저 어, 아쉬워요. 혹시 여기서 그거 들어가는 이제 산초? 본상관을 한다라고 아. 하셔가지고 그래. 코스를. 네, 코스까지도 아니지만 네. 그 주변에 제가 그 지역을 잘 알진 못하지만 네네. 이상하게 그 미술관 옆에 여러 개의 되게 로컬 음식점들이 있어요. 막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시는 뭐 한식 뷔페도 있고 그리고 막 되게 맛집으로 유명한 어죽집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하게 분포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죽집에서 어죽이라는 걸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네. 김에 저 안 가가지고. 먹어봤어요, 저도.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은 뭐 추어탕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걸쭉한 국물에 그 어류의 살을 뭐 갈아가지고 아마 넣은 그 국물이 베이스가 되는 것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어죽 수제비로 먹을 수도 있고 어죽 칼국수로 먹을 수도 있고 국밥으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뭐
어죽 음식 자체가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건데 거기에 그 방아잎을 이렇게 아. 잘라서 네. 원하는 만큼 넣으라고 네네네. 이제 주시는데 저는 그 방아잎의 존재를 사실 거의 약간 처음 인지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뭐랄까요? 강렬하잖아요. 굉장히 강렬하고 약간 코리안 민트 같은 맞아요. 느낌이 음. 그렇게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맞아, 느낌? 맞아. 약간 뭔가 고기 같은 향도 나는데 동시에 어떤 상쾌한 맛도 네. 나고 근데 이게 어죽이랑 되게 토속적인 음식이랑 어울려서 만드는 음. 그 굉장히 입체적인 맛. 오. 입체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키워드는. 맞아요. 입체적인 거 참 좋아해요. 네. 울퉁불퉁하고 네. 이런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입체적인 음식 얘기할 때 네. 막 냉이, 아. 고수, 아. 막 이런 어떤 향을 가지고 네. 있는 음. 음식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아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아, 맞아. 방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키우기도 쉬운 것 같던데요? 깻잎이랑 되게 음. 비슷하게 그래요? 생겼더라고요. 아, 맞아. 생긴 건 생김새 비슷하죠. 비슷한데, 맞아요. 그러게. 그렇게 좀 남부에서만 잘 자라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남부에서 많이 넣어먹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산 살면서 처음 먹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해에는 십미라는 게 있대요. 뭐예요, 그게? 신미? 네, 네. 10가지의 뭐 맛이다 해가지고 네. 김해에서 유명한 뭐 10가지 맛이다 해서 뭐 어죽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뒷고기 같은 게 유명하대요. 음. 거기 뭐 축산업 이런 게 축산이 발달해가지고 발달했죠. 네. 뭐 뒷고기가 유명하고 그리고 뭐 장어가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다음에 가면 그런 것들 좀 먹어볼 생각이고 저는 해운대에서 가느라고 멀리 갔지만 네. 이제 김해공항이나 아니면 부산역에서는 가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이번에 저 부산 여행하면서 먹는 걸 되게 잘 먹었어요. 그래갖고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엄용식 돼지국밥 어디에 있나요? 수영에 있습니다. 수영에 있는데 요즘 신식 돼지국밥집이에요. 그래서 약간 요즘 스타일의 맑게 우린 돼지국밥인데 네. 국물이 되게 왜 냉면이나 이런 거 먹으면 중간에 식초 넣으면은 확 이렇게 감칠맛 올라오잖아요. 이미 약간 그게 되어 있는 듯한 좀 미묘한 그런 맑고 약간 돼지 맛이 나는데 살짝 이게 시큼한 듯 싹 이렇게 입맛을 돋우는 그런 돼지국밥이었어요. 되게 입체적인 돼지국밥. 맞아요. 입체적인 레이어가 많은 네, 결결이 살아있는 네. 해석을 거부하는 네, 그렇습니다. 호영 요새 먹은 거 먹었어요? 여기서 먹은 거요? 여기서 먹은 거. 저는 최근에 진짜 감동적인 된장 비빔밥이라는 걸 먹었는데, 제가 지금 작업실 안국역 쪽이잖아요. 근데 네. 그 동네가 비싸기도 하고, 저는 한식 좋아하는데, 한식이 그렇게까지 맛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작업실 같이 쓰시는 분들이 여기가 맛있다면서 데려가 주셨는데, 일단 모든 반찬이 맛있는 한식집. 이거 흔치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그것부터 마음에 들었고, 그러고 된장 비빔밥에는 이렇게 그 나무 소쿠리 같은데 나무 소쿠리를 1인당 하나씩 주면서 그 안에 이제 비빔밥에 넣을 생채소를 주세요. 부추랑 막 그 치코리 같이 생긴 거. 근데 그 비주얼부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된장도 나왔는데 이제 된장찌개가 보자마자 이게 때깔이 다른 진짜 진한 된장에 두부도 그냥 아낌없이 주셨어. 그런데도 이제 10,000원밖에 안 했다. 반찬 한 5가지 있는데.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대박 맛있고, 안국역 근처에 텐마루집 된장예술인 것 같습니다. 된장 예술이라고 너무- 붙이면은 근데 예술이었어요, 진짜. 근데 예술 된장이 아니라 된장 예술인 게 너무 된장 좋다. 예술이야. 진짜. 그리고 혼밥도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진짜 들었어. 좋다. 네. 예술 된장.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된장만 있는 거 아니고 막 각종 전이랑 막 오징어 볶음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가서 먹을 수 있는 점심으로만 아닌. 저도 그런 감동한 거 또 얘기해야겠다. 네. 저는 그냥 랜덤한 음식점 가보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죽전으로 그 강의를 나가서 죽전에 갈 때마다 이제 차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는 이런 음식점들을 좀 좋아해요. 가든 같은. 네네. 오래된 좀 오래된 근데 약간 근교에
있고 뭔가 자동차로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나이 든 사람 위주로 있을 것 같은 음. 그런 음식점도 좀 좋아하는데 네네, 좋죠. 죽전에서 항상 그냥 눈으로만 보던 네. 그 기가 막힌 코다리라는 어, 어떤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이 네. 그 있어요. 네. 죽전 쪽에. 네. 근데 이제 고속도로로 향하는 그 길목에 약간 있어가지고 거의 막 16차선 대로 바로 옆에 있는 엄청 거대한 건물인데 와 저기가 뭐 이렇게 맛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동치미 막국수를 게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으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돌려가지고 들어갔는데 끝내주는 곳이었던 거예요. 어, 솔직히 뭐 음식을 어떻게 뭐잘 설명하겠어요. 직접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네. 해보세요. 근데 일단 그 퍼포먼스적이에요. 어. 퍼포먼스가 있는 막국수예요. 네네네. 어떻게? 그래서 일단 동치미 막국수를 시키면은 이제 두 개의 거대한 그릇이 나오는데 네. 한쪽에는 이제 동치미 국물이 네. 있고 한쪽에는 이제 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치미 국물을 이제 원하는 만큼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대기와 들기름을 반드시 몇 번 뿌려야 된다는 룰이 있어요. 맞아. 그런 데는 막국수집은 룰이 되게 다 네.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근데 그 룰을 그럼 직접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걸 직접 해주지 않는 그 음. 내가 수행하는 데서 오는 그럼요. 그런 그럼요. 아름다움 네. 있잖아요. 참여시키는 네, 그런 거. 공양처럼. 네네네. 그게 너무 좋았고 들기름 이제 붓자마자 그 어떤 면의 회색 면과 빨간 코다리 고명과 그 들기름의 굉장히 진한 노란색의 어떤 그 점박이 패턴이 네. 그것이 이루는 이 어떤 디자인 네. 이게 상당히 근사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시각적으로 한번 느끼고 네. 그것을 이제 먹었을 때는 또 이제 끝내주는 어떤 동치미의 약간 어떤 모르겠어요. 그냥 드셔보세요. 동치미의 맛을 되게- 설명하는 거 진짜 어려운 것 조금 같아. 전까지 되게 건축가는 이렇게 동치미를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국수를 입체적인 맛이. 네. 동치미라는 거, 그래 진짜 이거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빨간 김치는 뭔가 좀 더 그래도 막 뭐 좀 맵고 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혹은 동치미- 젓갈을 많이 사용했다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설명. 동치미는 그냥 시원하다 이거 왜 뭐라고 할 수 맞아. 있을까? 진짜. 맞아. 근데 동치미 진짜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다 다르죠. 달라, 다 다르고 달라. 막국수가 진짜 저도 막국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저도 동해에 그 삼교리 막국수라고 강원권에 이제 체인점이 있어요. 강릉에서 아마 시작됐을 텐데 그 삼교리 막국수 가면은 그 이제 똑같이 동치미가 이렇게 거기는 약간 그 옹기에 담겨 있어요. 동치미가. 그래서 무가 이렇게 있고 거기 항상 동치미가 있고 그럼 거기서 뜨면 이게 옹기에 있다 보니까 동치미가 얼마나 깊은 맛이 날까 막 이렇게 두근두근하면서 조금만 넣어보게 돼 일단 처음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넣어보고 약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건데 그거를 넣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변수가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명태회 여기는 명태회인데 명태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국수 있고 그 다대기 그거 있고 이 들기름 있고 식초 겨자 있고 이게 다 다르니까 진짜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맛이 계속 바뀌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쌈 같이 먹을 때 아니면은 뭐 만두랑 같이 먹을 때 전이랑 같이 먹을 때 이게 다 조합이 다르니까 진짜 계속 들어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먹는 거 얘기. 저 또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네. 이거 막국수랑 좀 생각하니까 해운대 바닷가 말고 위에를 해리단길이라고 또 요새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거기 해운대역 근처에 있는데 거기에 무습이라고 네. 소바집이 있어요. 일식 소바집. 네. 근데 정말 그 소바 자체도 너무 맛있었는데 청어를 구운 건데 약간 구운 거랑 조림이랑 둘 다인 구웠는데 조린 건지 조리었는데 구운 건지 모르겠는 구조림 같은 청어가 나와요. 네. 그러면 왜 우리 좀 고등어나 이렇게 까만 살 있는 그런 생선은 보리굴비 같은 거 보면 쫀득쫀득하게 되잖아요. 청어가 약간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거의 시커매요. 그리고
달큰하게 이거를 또 해가지고 간장이나 설탕을 넣어서 그래서 그 청어가 마치 캔디같이 너무 맛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바랑 같이 한 입에 요만큼씩 같이 먹는 건데 네.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너무 맛있어서. 아니 그 정도야? 이게 이제 건축가의 표현과 그냥 SNS로의 표현이 쌈마이다 이거는. 좀 다른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너무 가보고 싶다. 기절할 만큼 맛있는 거 얘기하니까 저도 네. 이제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어. 같아요. 이제 나 너무 전문가 같다. 잘 이어지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졌다,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우린 약간 그래요. 일본 안 갔는데. 최근에 그 뭐 한 달 동안 일본에 있었던 이유는 레지던시 때문이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는 저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또 약간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실제로 어떻게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네. 그런데 어쨌든 공포는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갔었는데 네. 좀 웃긴 일화 중에 하나는 네. 제가 그렇게 평생을 일본에 안 가다가 네. 예전에 유학할 시절에 그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결항되어가지고 네. 한번 거기서 오버나잇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호텔을 잡아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버스 타고 이제 호텔까지 가서 하루 자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일본에 물을 먹으면 안 된다. 아 진짜 그 정도였구나. 네, 그 정도였어요. 오. 일본의 그 음식도 그럼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 음. 샤워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어머. 생각이 어. 아무튼 병원 어. 좀 가봐야 될까요? 아, 예.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네. 일단 그렇게 가야 되니까 "헉, 그럼 나 어떡하지? 근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 그럼 비를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떡해. "헉, 그러면 어디 우산이 어쨌든 그랬는데 네. 다행히도 이제 로비에 이렇게 캐노피가 있는 로비여가지고 비는 이제 다행이요. 맞지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방에 잘 도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짜 밥을 준다는 거예요. 어. 공짜 조식이랑 석식을 준다는 거예요. 어. 뷔페로. 아무래도 어. 줘야겠지. 결항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쵸. 거의 이게 10년 전이었고. 근데 거기가 이제 뷔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서성거려 봤어요. 그 네. 뷔페 네. 입구를. 네. 근데 뭔가 너무 배도 어쨌든 고프고 뭐 당연하지.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일단은 안에 들어가서 보기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받은 식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도저히 그걸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됐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허버허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맛보는 일본 그렇지. 음식인데 얼마나 맛있었어. 얼마나 잘 그러니까. 해놨겠어. 그래서 막 일본 스시의 고향 그런데 스시도 막 있고 뭐 계란찜도 있고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씻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씻는 거보다 뭐 먹는 게 더 피폭이 많이 되지 그러니까 이미 내 않을까요? 안에 그치? 들어왔는데 이미 내 어쩔 안에 거야. 들어왔는데 왜 씻지는 않는 거야? 물도 이미 먹은 거잖아. 그 먹은 걸 그러니까. 통해. 그래가지고 또 뭔가 또 건조를 지킨다고 샤워는 하지 않고 이제 하루를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거의 안창호 선생님처럼 맞아. 맞아. 일본 물로는 세수도 하지 않겠다 맞아, 이런 느낌. 맞아.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상태로 다시 계속 살다가 레지던시 기회가 우연히 주어지게 됐는데 그럼 솔직히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진에 대한 공포도 있고 방사능에 대한 공포도 있는데 레지던시? 음. 레지던시는 뭔가 내 또 일이 또 뭔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서 한 달을 너무 잘 보냈죠.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사랑이 엄청 커졌어요. 근데 원래 사실 일본은 건축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일본을 흠모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 가가지고 되게 많은 경계들을 이제 열어젖힌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전시를 위해서 2달 동안 일을 하고 또 일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2달 만에 일본에 또 다시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번에 여행했던 곳은 다카마스라는 네. 도시인데 그 우동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네. 근데 우동 발음이 야돈이랑 닮았다라고 해가지고 포켓몬스터 야돈이랑 아. 같이 콜라보를 해서 약간 아. 그 도시의 마스코트 같은 게 야돈이 되어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우습잖아요. 네. 근데 되게 본격적이에요. 생각보다. 어. 네. 그래서 쿠마몬도 쿠마라서 쿠마몬이고 막 이런 거죠. 이름 말장난. 맞아 이런- 그걸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좀- 고양시 뭐 이런 어,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게 좀 흥미로웠는데
거기가 우동으로 유명한 곳인데 네. 저는 막 식도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음. 아까 막국수 막국수 얘기해놓고 말고는 네, 어죽이랑 막국수를 제외하면 식도락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그 우동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우동을 결국 먹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3박 4일을 갔는데 우동을 8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막 그 중에서 하나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곳이 있는데 네. 저는 식도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오픈런을 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제 남자친구 상원이 같이 여행 갔는데 이곳이 정말 유명한 곳이고 새벽에 오픈런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줬어요. 저는 뭐 제안했으니까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간 집이 숙소 근처에 있는 이제 버터 후추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버터 후추 우동? 네네.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버터 우동도 처음 들어보고 후추 우동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우동의 구성은 그 날계란 하나를 넣고 그리고 면이 있고 거기에 버터 한 조각이랑 후추를 되게 굵게 까르보나라네. 거의 까르보나라. 그러네. 후추를 되게 굵게 갈아 놓은 그 음식인데 그것을 저는 아침 5시 반에 나가서 아, 6시에 열거든요. 네. 근데 6시에 연다는 것도 되게 충격이죠. 그러니까. 네. 6시에 오픈이라 5시 반에 오픈런을 하러 가서 5시 55분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줄이 한 30m. 30m? 아 진짜로. 말이 돼요? 말이 안 6시에 되죠. 여는데? 네. 뭐 주말이에요? 뭐예요? 아니 평일이었어요. 평일에?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어. 그래서 그 웨이팅을 해서 네. 결국에 저는 6시 반에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진 금방 않았어요. 먹긴 그러네요. 했네요. 35분 정도 네. 기다린 거니까. 그래도 엄청나다. 아. 로테이션이 되게 빠르고 네. 본래 우동이라는 음식이 진짜 작고 네. 일상의 음식으로 먹는 어떤 그런 유형으로 네. 되게 간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로테이션이 되게 빨랐던 것 약간 같아요. 간식처럼 먹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길 30m 줄의 구성 인원은 근데 생각보다 일본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로컬 이게 현지 사시는 분이 계신지는 그건 전 알 수 없는데 일본인인데 다카마스를 관광하러 오신 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막 외국인도 좀 있고 그 일본 관광객도 있는 그런 컴포지션이었어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정말 이 후추의 입체적인 맛과 버터가 입체적인 말 금지해야 돼. 이번에 제목 알 것 같아요. 입체적이군요. 네. 후추와 버터가 만났는데 저는 이런 거 좀 믿지 않았어요. 막 이영자가 옛날에 막 이 냉면집은 납치가 면을 비벼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영자 아니고 김숙 최하정입니다. 아 김숙 최하정이었구나. 거기 다 패밀리니까 네. 그분들이 막 납치가 뭘 비벼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버터 후추가 네. 그 면을 비벼주고 네. 그리고 그 면의 보드라움과 쫀득함이 저를 감싸주는 저를 꼭 껴안아주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과장을. 그런 표현은 이영자가 맞네요. 네. 그래서 우동 하는 게 저는 막 기대했다가 가서 좀 실망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모든 8군데 우동집의 면이 다르고 그리고 뭐 똑같은 카레 우동이라고 해도 카레 우동의 맛이 다르고 똑같은 카케 우동이라고 해도 그 맛이 다르고 면이 다르고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되게 일상의 음식인데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는 음식점들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아까 식도락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상한 뭐야? 얘기하는 것 같아. 네네. 근데 그런 곳이 우리 생활 반경의 근처에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근데 아까 그 된장 예술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내 동네에 그렇게 진지하게 음식을 그치. 하는데 그것이 너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좀 네. 소박한 맞아요. 그런 곳이 난 필요한 것 네. 같아. 근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본을 그러한 이유로 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실 때 네.
그러한 일본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들을 음. 너무 많이 누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일본은 어떻게 동네마다 이렇잖아요. 그치, 그치.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참고 있는 약간 뭔가 극대화된 최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어.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외국에 이제 서구권에 있다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너무 큰 즐거움이 동아시아권의 그런 오래된 집들을 갈 수 있고 그런 곳을 여행할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큰 즐거움이어가지고 진짜 막 그런 뭐 중화권에서도 막 할아버지가 막 막대기에 올라가서 막 면 이렇게 막 매일 아침마다 방방 해가지고 진짜 그 있어요. 그렇게 치대는 면집 있어요. 네, 네. 그런 데만 가보고 막 이런 거 막 그런 게 너무 큰 즐거움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약간 뭐랄까 뭐라 그러죠? 좀 늦바람이 무섭다?랄까요? 그래요. 일본은 워낙 그렇게 멀리 하다 갑자기 올해 음. 2번이나 상반기에 가시고 한 게. 네. 그래서 막 저는 막 뭐 여행 뭐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막 너무 가고 싶다. 지금 당장 가고 싶다. 아. 이런 음. 여행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간지 일본 레지던시 갔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네네네. 네. 그리고 뭐 어떤 서구권 유럽 대륙에 간다 하는 것과는 다른 지금 당장 가고 싶다. 이런 감각을 요즘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 갑니다 곧. 즐겁다. 6월에 다 삿포로 까봤어요? 갈 아, 삿포로. 계획이 있다는데 오. 즐거운 소식, 맛있는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놀랐던 게 제가 괜저님한테 뭐 답변해줄 수 없겠지만 일본에 혹시 사는 친구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레던시 가기 전에. 네. 왜냐면 솔직히 저는 막 그냥 지진 조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즘 분위기가 어떻대요? 왜냐면 요즘 좀 지진 같은 것 때문에 네네. 뒤숭숭했잖아요. 네. 그런 근거 없는 신화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괜저님이 해주신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오히려 그 일본에서 윤성님이 가서 지진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뭐 안전 요령이라든지 그런 거를 아, 네. 알 수 있는 계기로 어. 삼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막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프로덕티브 하지? 막 이런 생각을 좀 그니까. 했어요. 네. 난 그 점에서 좀 화가 나. 아니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되게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에 네. 대한 선호는 이렇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 큰 즐거움을 모르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소리야 일본 가서 왜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쵸. 네네.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좀 가고 싶어질까 이런 생각을 그니까. 좀 맞네. 했던 것 감겼네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해, 근저가. 진짜. 왜냐면 막 그런 거 다 헛소리야 막 이런 말은 안 들릴 거 아니야. 그쵸, 그거는 소용이 다른 없죠. 포인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저도 그냥 헛소리로 얘기한 건 아닌 게 일본에 전 최근에도 오클라호마에 사는 친척이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거기에 토네이도 대비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토네이도 오는데 왜 살지?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살면서 그거에 대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숭고하기도 하고 그게 있으니까 이제 뭐죠? 오즈의 마법사도 있는 거고 그게 있으니까 위키드도 있는 거고 위키가 있으니까 신체 아릴보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이게 세상에 의미가 없고 저기에 왜 살아라는 건 없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약간 서양인들이 한국 애들 북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거랑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 네. 너네는 거기서 전쟁 언제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이거 맞아요. 같은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똑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일본 가면 진짜 저는 거기가 오히려 안전한 느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진 터지면 우리 뭐 할지 몰라. 맞아요. 전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일본에 이제 좀 웬만한 대도시를 가봤으니까 도호쿠 지방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센다이나 아니면 진짜 뭐 후쿠시마 같은 데는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네.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본의 건축물들이 막 어떻게 그 지진에 대비하고 있는가 막 이런 거 찾아봤는데 네. 그냥 약간 후문으로 들은 게 그 모리 빌딩이라고 네네. 그
엄청나게 그냥 일본 너무 럭셔리하고 막 네. 높고 네. 그런 사무 타워이자 레지던스 타워 그게 있는데 네. 거기에는 지진이 나면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 5천 명이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네.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에너지와 식량이랑 이런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그런 대박이죠. 네. 그거 듣고 좀 또 깜짝 놀랐어. 또 그런 게 또 모리 그룹 같이 럭셔리를 추구하는 데서는 그런 거가 대비돼 있다는 게 럭셔리 그치. 고객한테 어필이 그러네요. 된다라는 맞아, 네. 맞아, 것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요. 그리고 막 일본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 베이징에서 아팠을 때도 포카리 스웨트만 먹고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포카리 스웨트가 나는 되게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온 음료가 중국에도 있지만 내가 지금 먹어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는 포카리 스웨트니까 그 브랜드 파워에 의해서 그거를 선택해서 포카리 스웨트, 타일레놀 이 두 가지 브랜드로 연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지. 그 나는 중국 브랜드 뭐 로컬 많이 느끼고 싶은데 못 느껴서 아쉽긴 하지만 이거의 확실함을 정말 느꼈다라는 생각이 있고 포카리 스웨트도 그렇고 되게 단순히 그냥 맛있다 음료가 아니라 되게 역할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 전해질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래서 이 유사시를 위해서 파우더로도 많이 구매하고 이런 점 그리고 그 비상식량 같은 것도 막 카로리 밸런스 같은 그런 제품 진짜 역사 엄청 오래됐고 그게 하나가 정확히 100칼로리로 딱 조제해가지고 만들고 그 안에 진짜 다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막 이거는 미래 식량처럼 막 이렇게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막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음식들은 있지만 그게 지금까지도 막 TV 광고를 할 정도로 메이저 브랜드로 계속 있고 진짜 그거를 오래가는 버전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 버전은 진짜 비상식량으로 인기가 높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네. 진짜 그런 면에서 배울 게 많고 배울 거라기보다는 되게 파고들 게 많은 나라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먹는 얘기 또 많이 했네. 네. 제가 좀 배가 고파서 네.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좋아요. 배고파서 마무리는 처음인데. 아, 그런가요? 네네네. 난 보통 좋아요.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좋아요. 우리 오랜만에 이제 저희 작업실에서 같이 한 멤버들이랑 같이 녹음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오늘이 되게 좀 뜻깊은 날이고요. 그렇네요. 네. 왜냐면 제가 그냥 친구들은 그냥 막 학창 시절 때 막 이러면서는 친한 친구들끼리 막 소개시켜줘 이런 거를 되게 못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막 뭐 약간 어색한 상황이 싫기도 하고 막 그래서 친구 그룹을 이렇게 같이 막 섞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작업실로 모인 동료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막 저만 알았던 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되게 감격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웬말과 오드컨선이 하나 되는 날 같아서 아주 네. 즐겁습니다. 그렇다, 정말. 은성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 너무 재밌었고 못한 제가 말이 준비한- 많으시죠? 거의 다 못했죠. 거의 다 못했어요. 거의 어떡해. 다 못했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시고요. 저는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 사실 웬말의 청취자로서 네. 전 진짜 청취자거든요. 네. 근데 웬말을 처음에 네. 웬말과 친해지는데 2년 걸렸어요. 진짜요? 진짜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엔 좀 못 듣겠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뭐 저도 여러 가지 그랬어요. 이유가 있겠죠. 네. 네. 호영님도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최근에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행자셨잖아요. 그니까. 근데도? 네. 어. 내 목소리 듣기가 싫어. 그건 아. 다른 이유. 그건 다른 이유. 다른 본인 이유. 목소리라고.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가진 어떤 네네. 뭐 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 이런 게 되게 친해지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애플 그 리뷰에다가 네. 친해지는데 2년 정도 걸렸다고 썼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저 봤어요. 저 봤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뭐 좀 청취자분들이 아직 웬말과 못 친해졌다라고 하면은 좀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좀 2년 정도 줘보셔라.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년 필요한 동안 얘기입니다. 더 하셔야 된다는 얘기기도 한데. 그렇죠, 어머.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그 사이에 이제 탈주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저는 약간 계속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모두. 어머. 헐, 감동적이다. 저도 근데 고백하자면 저는 서울은 이상한 도시가 그랬어요. 네. 왜? 왜냐면 저는 생생히 기억나는 게 서울 네. 이상한 도시 처음에 시작하시고 한 1년 정도는 저는 알고 있었고 보고는 있었는데 네. 뭔가 묘하게
이제 몰입해서 보지는 못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제가 텀블벅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영상 창작자들은 요새 누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때 서희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이분이 그 뭐냐면 그때는 저희가 약간 인플루언서로 꾸준히 이제 펀딩을 하면서 이런 거에 관심 있을 분이 누군가에 지금 그때는 꽂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작업을 봤을 때는 이분이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뭔가 그런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 쪽으로 가고 싶은 게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작업이니까 올리고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사이에 뭔가인 것 같은데 이분이랑 친해지는 법을 약간 모르겠다는 느낌으로 그때 저희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랬는데 저 스스로도 좀 그러다가 진짜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의 이 영상 아니면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맞아. 네, 저한테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실의 멤버이기 때문에 물론 재원님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뭔가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게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좀 스며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는 그 어떤 에피소드는 되게 그 물의 표면에서만 떠 있는 것 같은 에피소드가 있고 네. 네. 어떤 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심연으로 가끔 가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때 조금 스며들었던 것 심연을. 같아요. 결국 심연을 보고 싶은 심연 것 같아요. 좋아하는구나. 또 응달 좋아하는 분 나타났네. 네네네. 근데 저희도 좀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호영이랑 재원이랑 이런 콘텐츠 취향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고 맞아. 그냥 우리 섞었으니까 그냥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몰라서 네. 저도 사실 제 컨트롤 프릭적인 면이 원래 더 발휘됐으면 뭔가 더 타이트하게 맞아. 구성을 하고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건 아니죠 이렇게 했을 텐데 저도 그럴 수 없는 콘텐츠라서 저는 네. 오히려 되게 저한테는 제 자유를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저도 그러니까 스며들기 되게 어려운 그 지점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 저도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맞아. 맞아요. 비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이게 하나 듣고 뭔가 더 듣고 싶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맞아요. 네. 전혀 뭐 에피소드 별로도 전혀 다르고 저희도 뭔가에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질문지를 드리지만 질문지가 의미가 없는 맞아요. 그런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저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다 뭔가 이렇게 다 써 오셨는데 아니 뭔가 뭐 이렇게 그냥 언제 뉴스레터 식으로라도 뭐 해야 되나? 뭐 아니 하지 아무튼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초대를 드리는 게 어떨지. 네, 한 번 더 나중에, 초대. 나중에. 네. 네. 또 근황을 나누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들 맛있게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시죠. 네. 즐거웠습니다. 은성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 빠이. 빠이. 웬만하면